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카멘 패밀들의 정비 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동차 수리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MR을 구입했습니다. 지난번 쇼미더머니가 수리한 바로 그 차입니다. 미니. 고객님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에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할부를 끊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셨습니다. 이 차를 카멘 패밀리 샵에 마스코트로 만들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차이기도 하고요. 차량 상태는 저희가 관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태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개인 대 개인의 직거래, 중고차 거래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고차 검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 카멘 패밀리에게 입양된 미니 쿠퍼 상태는 어떤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나씩 점검해 본 결과 아주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미니 쿠퍼의 경우 차량이 작다 보니까 작은 사고에도 휠 하우스를 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알고도 구매를 했지만 앞으로 수리할 거라 생각하니까 깝깝하네요. 가솔린 차량인데 머플러에서 디젤 차량과 같은 검은색 매연이 잔뜩 묻어 나옵니다. 급가속을 했을 때 또 매연도 발생을 하고요. 탄 냄새가 무척 심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일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대략 800km에서 1000km 정도 운행을 했을 때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당연히 레벨 게이지를 찍어봤을 때도 오일이 한 방울도 찍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량 밑에 깔려있긴 하지만 게이지상 오일 체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와, 800km, 1000km면은 오일을 계속 보충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마도 매연이 그쪽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오일이 소모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엔진 헤드 리빌드를 할 예정입니다. 제발 블록과 피스톤이 살아있기를 꼭 육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차량 본닛을 열고 상단 오일 누이를 확인했을 때는 특별히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드커버 가스켓 그 주위로 잘 육안으로 봤을 때 누이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냉각수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오염이 되지도 않았고 오일과 희석이 됐다거나 아니면 헤드 가스켓의 파손으로 인해서 변질이 됐다거나 부유물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비중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판매하신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사고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양쪽 도어와 테일게이트 쪽에서는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 수리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명 앞방, 뒷방이라고 하죠. 테일게이트를 열고 뒤쪽 부분도 확인했을 때 큰 충격에 의해서 밀고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판금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뒤쪽 썬팅 상태가 아쉽네요. 다른 부분의 썬팅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대략 2군데가량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찢어진 부분이 열선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썬팅 교환 시 열선이 파손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침수 흔적도 육안상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많이 부식이 됐다거나 아니면 젖어 있다거나 심한 악취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어가 2개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2열 시트가 있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을 수 있는 작동 상태도 확인했을 때 아주 양호하게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시트가 심각하게 파손이 됐다거나 오염이 된 부분도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크래쉬 패드나 아니면 ABC 필러 등등 실내 전체적인 오염도는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대략 한 70점? 다행히도 비흡연 차량이었기 때문에 담배빵이라고 하는 흔적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빼고는 무언가 크래쉬 패드에 파손을 줬다거나 드릴로 뚫어서 장착을 한 부분들도 다행히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을 올려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차량을 올린 후에 또다시 유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하체 상태를 앞뒤로 다 확인한 결과 서스펜션 관련 부품들은 파손이 되거나 또는 안 좋은 부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고무 부싱들도 오래되고 조금의 크랙도 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엄청난 부식에 의해서 지금 당장 하체에 큰 돈을 쏟아부어야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뒤쪽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는 교환이 된 상황이고 앞쪽은 브레이크 패드는 많이 남아있는데 디스크는 제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쇼미더머니가 작업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겸 작업 부위를 섬세하게 봤습니다. 다행히도 쇼미더머니가 일을 잘했네요.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엔진 오일이 크게 누유되는 부분들은 아래쪽도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차피 이거 엔진 불행해야 되는데 조금 오일이 누유되는 상관이 없는데 미션 오일 팬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션 오일 팬은 어차피 미션을 탈거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함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션에서 변속 충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슬립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미션에 단단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제가 차량을 매입했습니다. 타이어는 하루빨리 교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연식도 조금 오래됐고 마모 상태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동승석 쪽 타이어 상태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부분이 바로 엔진입니다. 누유는 전혀 없는데 엔진 오일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엔진 소리가 아닙니다. 엔진 소리가 정말 이상해요. 특히 언덕길에서 많은 힘이 필요한 그 구간에 엔진의 힘이 무언가 모르게 떨어집니다. 아주 힘겹게 힘을 쓰는 그런 느낌? 엔진 소리가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엔진 쪽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엔진 진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드라이브 상태에서 정차 시에 핸들로 진동이 다 전달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딱 아시겠죠? 그 진동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엔진 마운트 상태가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엔진 마운트도 하루빨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를 점검했을 때 고장 코드는 딱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산소 센서. 산소 센서도 교환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데이터상 확실한 것은 엔진과 미션의 데이터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비싼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큰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대출. 동승석 쪽 타이어가 다른 타이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마모가 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주행 중에 웅웅웅웅 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동승석 쪽 허브 베어링이 불량한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브 베어링도 교환을 해야 합니다. 차량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연식 대비 외관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A급인데 A급? 초 A급입니다. 생활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무사고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판금 수리를 했다면 색상이 조금 변질되거나 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무사고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 쿠퍼가 카멘 패밀리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함께하자. 보험은 누구나로 드러났습니다. 저도 타고 동생들도 타고 우리의 식구가 된 미니의 성장 과정, 복원 과정, 컨디션을 신차대로 돌아가는 컨텐츠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변해가는 우리 에마도 지켜봐 주세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5의 멤버가 된 우리 미니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의 즐거운 정비 수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동생들과 어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크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로 즐거운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마 이름 꼭 지어주세요.